인천에서 북서쪽으로 백길 300리, 한때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연평도. 하지만 연평도는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해안포 도발로 서북도서 주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도서 지역에 대규모 인원을 후송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지만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전시뿐만 아니고 지역적인 어떤 그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도서다 보니까 연평도 포격전이라든지 1.1차 연평해전과 같이 도발이 있을 때 그때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북한을 지척에 둔 연평도는 이미 3차례나 남북 충돌이 있었던 곳으로 1년 365일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해병과 경찰들은 오늘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엔) 섬으로 포탄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연평도 지역에 포탄 20여 발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연평도는 지금 연기로 꽉 둘러싸여져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아무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5시 50분, 군부대 응급 차량 이동 중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 눈앞에서 이제 폭탄이 떨어져서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나 살아야 되니까 대피소로 뛰었죠. 어머 깡 거기다 말이야. 연기가 팍 나더라. 2번 터지고 3번 터지고 그때 감히 연평도를 때리려고 생각을 했어. 이 포격 사건은 한반도가 정전 상태라는 현실을 환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지금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냉전 구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듯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 축,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 축을 형성하면서 결국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동북아쪽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10년 전 끔찍한 상처를 입었던 연평도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입니다. 주말이면 연평도를 찾는 관광객들로 당섬 선착장이 붐비기도 합니다. 그중에 연평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인 여성 2명이 눈길을 끄는데요. Bonjour, je m'appelle Alice, j'ai 23 ans et pour l'instant j'étudie le coréen à Hankook Uede, mais à la rentrée je vais étudie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n fait, mon grand-père a fait la guerre de Corée. Du coup, j'ai eu la bourse des descendants des vétérans de la guerre de Corée. 저는 네프네라고 하고 22살 터키 사람입니다. 이제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석을 해가지고 그 연평도에서 이제 북한을 너무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북한이랑 대한민국을 아직도 전쟁을 하는 것을 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여행. 앨리스와 데프네가 연평도 여행에서 처음 들른 곳은 북한이 지척에 보이는 망향대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게 다 북한. 저기 앞에 이제 중국어 선이에요. 조업하는 게. 연평도 바다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요. 바로 북방한계선 NLL입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석도라고 해서 3km.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갈도 5km. 가운데 장제도에서 7km. 그 절반이 이제 NLL이에요. 중국 어선이 있는 데부터 북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C'est à partir des bateaux en fait que c'est la Corée du Nord. Ça appartient aux Chinois. Toutes les îles en fait, elles sont
à la Corée du Nord. 그 이 작은 석도도 이 다 북한이에요? 다 북한. 아. 분단된 한국의 얼굴을 마주한 앨리스와 데프네. 이제야 분단의 현실이 실감납니다. Comme je t'ai dit tout à l'heure, c'est les gens qui ont perdu leur famille ou quand ils ont été séparés, qui viennent ici, qui se recueillent. C'est qu'en fait, tu réalises, c'est ça que je réalise, c'est vrai. 그러니 실향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예. 여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여기는 NLL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북한하고 남한이. 6.25하고 연평도는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연평 해전부터 연평 포격전. 이건 다 우리 젊은 군인들이 와서 겪었던 최근의 상황이잖아요. 바로 손에 잡힐 듯한 북한 땅을 뒤로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안보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2010년 11월 23일 북으로부터 피격당한 가옥 3채 보존하는 안보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피폭에 인한 다 흔적들입니다. 안보 교육장에는 당시 포격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전사했고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저 포가 실제 여기 떨어진 거고요. 저게 이제 저런 폭탄이 이 집에 떨어지면서 이거 불씨가 옮겨 붙은 거고요. 여기는 2-3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C'est là, exactement là en fait où s'est tombée la bombe et ça a explosé tout à côté. 여기 보시면 벽이랑 이런 거 다 끌림 보실 거고요. 170여 발의 포탄 공격으로 섬은 전쟁터가 됐고 마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C'était super triste et c'était très bizarre de voir, de me dire qu'en fait la vie des gens, elle a explosé en quelques secondes et que ça a dû être très choquant pour les familles, pour toute l'île en fait. Et c'était super triste de voir toutes ces maisons totalement détruites.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 연평도의 평화는 그렇게 깨져버렸습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연평도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섭다 뭐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피해야 됐어요. 또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포격 현장을 본 데프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폭탄이 본 적이 없어요. 네, 한국 처음이에요. 이제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너무 슬펐고 이제 폭탄을 터지는 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앨리스와 데프네. 이 여행의 출발점엔 이들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Donc c'est quand que ton grand-père est venu faire la guerre? Il est venu en 1950. Et toi? 1950, dès le début? Oui, jusqu'à 52. Moi, mon grand-père, il est venu donc en 1951 jusqu'à 1953. Il avait 20 ans. Il est parti assez tôt, lui, directement, volontairement, parce qu'il voulait en fait juste de l'aventure et aider les gens, les Américains et les Anglais. Et je sais juste qu'en fait, il a eu beaucoup de difficultés que... 이들의 할아버지는 한국이 고난을 겪던 그 시절 목숨 걸고 전장을 누비셨던 참전용사입니다. Bah, il a eu de la chance, grave de la chance. Bah, je sais parce que j'ai vu que ça avait été très meurtrier et beaucoup blessé. Mais il a fait partie de ceux qui étaient rentrés sans rien du tout. Et il le dit lui-même, hein, c'est un miracle. Un miracle. 6.25 전쟁에 참전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앨리스와 데프네는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요. En fait, depuis que j'ai eu la bourse, d'une façon générale, j'ai été super fière parce qu'on nous le fait beaucoup sentir depuis qu'on est ici en Corée, que c'est vraiment un énorme acte de courage ce qu'ils ont fait. Et là, ça rend encore plus réelle la situation parce qu'on voit, en fait, on voit nous-mêmes la limite entre les deux pays. 그 실제로 북한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이상한 느낌도 들고 여기 와서 이제 제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많이 도와주는 거 느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싸우는 것을 너무 슬펐고 전쟁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는지, 그래서 할아버지들 막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데프네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제가 한국에서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장학금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찾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 왔어요. 장학금 덕분에.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그 후손에게 교육 지원으로 보답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38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 직접 참전했던 유엔 참전용사분들을 모셔와서 하는 행사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고령이고 참전용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후손들, 주로 이제 아들보다 이제 손자녀들이 될 텐데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되갚는 나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 참전용사들의 그 후손들에게 교육으로 보훈한다. 매년 유엔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며 그들을 잊지 않는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Instead of that kind of building, they're gorgeous buildings. The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who was here when it was, well, when you think 70 years ago, it was the horse and buggy days. People walked in dirt roads and fertilized fields with buckets. And now it's a tremendous economic world power of tremendous success.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In those events, I got to talk to many of those Korean War veterans, many of whom had not been back since they left in the early 50s. All they need is 5 minutes in Seoul, and they see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That their service, when they came here, 70 years ago, in their youth, that all of those sacrifices, that it mattered, that it was worth it.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갔습니다. 그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에 70년은 충분한 세월이었을까요?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은 먼저 떠난 전우들이 떠오르는 듯 눈시울을 붉히며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I've attended some of these events where some of the children, nieces and nephews of Korean War veterans came to Korea representing their service member, their Korean War veteran who was either unable to travel or has since passed away. And they too feel the greatest honor. And they often question, was their soldier, was their service member's sacrifice worth it? When they come to Korea, they see that sacrifice was worth it. And not only does it benefit them, but they take that view back to America, and they share that. How are you? 올해 96살, 미국 공수여단 소속이었던 윌리엄 빌 웨버 대령. Colonel William E. Weber, U.S. Army retired, and I'm here to do an interview with you today. I'm not 100% sure exactly what we're going to do. 해군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17나이에 입대.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활약했던 젊은 웨버 대위는 1950년 9월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Well, I had some in World War II also. But yeah, Korea was intense. I mean, it was what professional soldiers called the Stone Age War. It wasn't sophisticated with major bomber aircraft, and battleships firing at each other. It was a land-type warfare, man against man. That's the worst
kind of war because it's, in a sense of the word, the bloodiest in terms of your personal relationship to it. You could see your enemy. You had to deal with him eyeball to eyeball, person to person. 웨버 대령이 참전한 전투는 원주지구 전투였습니다. 중공군의 3차 공세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원주를 점령함으로써 대전 또는 대구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원주는 결국 양쪽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그런 지역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 공산군의 입장에서는 유엔군이나 국군의 전선을 양단할 수 있는 주요 이제 기지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제 원주 제천적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했던 거고. 중공군에 맞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전선을 지켜내려 사력을 다했고 끝내 원주를 지켜냈지만 이 전투에서 웨버 대령은 크게 다치고 맙니다. And I was a company commander of a rifle company, and we were attacking a hill to take it, and I got hit by enemy grenades and lost the arm. I felt discomfort, and I looked, and I saw my arm was gone. And then about an hour and a half, 2 hours later, I got hit again and lost the leg. I mean, I was a company commander. 전투가 끝나고 그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로 이중수족을 차고 현역으로 복무한 첫 번째 군인이 되었습니다. We secured our objective, and the enemy retreated. Yeah, if that's called winning, yes. I mean, you know, I had other soldiers in my company that were killed or wounded. They came first. I mean, that's not heroic. It's your duty. It's your responsibility. 군인은 어떤 순간에도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웨버 대령은 전장에 나가는 순간 이미 최악의 상황은 각오했던 건 아닐까요? 대령의 부인은 잊혀가고 있는 6.25 전쟁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는데요. In the history,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for you to capture veterans' expressions. One of our ambassadors said, it's no longer the forgotten war, it's a forgotten victory. Because what you guys did was victorious. You grabbed the opportunity and you made what Korea is today. You go to the Korean War Memorial that right now is under construction because we added the Wall of Remembrance. If you read the name of a soldier, you won't either.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 4만 3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질 추모의 벽 착공식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정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웨버 대령 역시 6.25 전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카투사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참전 용사들이 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 그리고 정부의 지원 아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카투사를 근무했던 한 7천여 명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추모의 벽 중에서 외국인의 이름이 들어간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고 있는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후속 세대에 대한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가 참여한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보훈 외교라고 실시할 수 있는 나라조차도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로 6.25 전쟁 22개 참전국 모두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Just a tremendously wonderful thing to do. Extremely thoughtful, and we really needed those masks, and we were just so thankful, and still are. We'll never forget.
그 당시 한국은 미국에 200만 개의 마스크를 보내서 우리의 심각한 마스크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중 50만 개의 마스크가 미 보훈처에 보내졌습니다. 이는 즉 70년 전 한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미국의 참전 용사들이 한국이 기부한 마스크를 차고 덕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공식적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수혜자들은 그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을 통해서 뭔가 뺏어가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훈 외교는 정반대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평 전투는 캐나다군 역사에 있어서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로 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습니다. 캐나다는 참전한 16개국 중 세 번째로 많은 2만 6천여 명의 군대를 파병하였는데요. And announced the creation of the Canadian Army Special Force. This brigade will be known as the Canadian Army Special Force, and it will be specially trained and equipped to be available. 중공군의 개입으로 38선 이남 지역으로 철수하게 된 국군과 유엔군. 그러자 중공군과 북한군은 서울을 다시 점령하기 위한 대공세를 준비하는데요. 가평 지역은 전략적 군사요충지였습니다. 5배나 많은 중공군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한 가평 전투는 6.25 전쟁사에 영연방군이 거둔 위대한 승리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 참전했던 허씨 형제의 앞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My dad went first and then his brother Joe was worried. So he signed up and went and so he could look after him. 6.25 전쟁에 먼저 참전한 동생 아치허 씨. 동생을 따라 자원 입대를 한 형 조셉은 전투에서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It was very painful for him though. Like anytime he thought about it or talked about it, it was like very hard for him to leave his brother, and he just wanted to reunite. 한국의 형을 두고 홀로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온 동생 아치허 씨. 하지만 형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고 폐질환으로 25년 동안 투병 끝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한국에 있는 형 옆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He phoned me up once and he said, there's a lady in Canada and she wants to bring her father's ashes over here. I polled all the veterans in Canada. Does anybody know these Hershey brothers? Leaving Canada, sending off a veteran. Normally we repatriate Canadians that die overseas, not the other way around. So at the time with the Canadian government, we had to do a reverse ramp ceremony. We had to figure out how to send a Canadian to a country to be buried elsewhere. But the challenges were many because it had never been done before. But really memorable and amazing in the end. 마침내 아치허 씨 유언대로 그의 유골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과 함께하기 위해 기다린 긴 세월. 그 시간 동안 혼자 짊어졌을 죄책감과 그리움의 자락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One thing that surprised me is all the veterans that were there. Like they're quite elderly, and it was nasty weather. It was pouring rain, and they were told that they didn't have to. Every single one showed up. They all came. I don't know, just amazing because I didn't expect that. And they were all saluting, and it was just beautiful. 유엔 기념공원 역사상 6번째 합장이었고 형제 간의 합장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셉 허씨와 아치허 씨. 전쟁이 갈라놓았던 형제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낯선 땅, 한 번 본 적도 없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약 4만여 명의 유엔 참전 용사들.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Busan was founded in the early months of 1951 during the Korean War, aimed to be the final resting place for all of the soldiers who died in the Korean War serving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 is the only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of its kind in the world. So it's a very special place. As I say, it's a sacred place. 함께 싸웠던 전우 곁에 잠들기를 원하는 참전 용사들. 사후 안장된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사연들이 이곳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As a critical point in their life, they risked their lives for the war. And typically that leaves an enduring mark on them, a defining moment in their lives. They fought alongside comrades, many of whom died in Korea. And so for many of them, I think, they see that as the most appropriate final resting place, next to their fallen comrades, in that beautiful place where they risked their lives for the peace of this part of the world.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역의 작은 마을 링거빌. 14번째 사후안장 유언을 남긴 프랑스 참전용사를 만나러 갑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미망인 아리안느 피크나르 씨. 오늘은 고 로베르 피크나르 씨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로베르 피크나르 씨가 가족 곁을 떠난 지 1년.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었고 때론 속 깊은 얘기를 나누던 친구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87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로베르 씨는 늘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Si vous voulez, il y a toutes les décorations dessus. Donc moi la veste ira avec les décorations au petit-fils. 6.25 전쟁에 참전한 남편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내 아리안느. Ah ben il a des médailles, c'est sûr qu'il les a gagnées, hein, les a méritées. Hein, alors il n'y a pas de. Oui, oui. Il avait sauvé beaucoup de gens, hein. Oui, voilà. Oui, oui, oui. 아리안느 씨는 남편의 묘지를 쓰지 않고 유골함을 집에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Quand il m'a dit, tu sais, le jour que je meurs, mes cendres, je voudrais qu'ils partent en Corée. J'ai dit, de toute façon, je ferai le possible, je ferai le nécessaire. C'était son vœu. 남편의 가슴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Il m'avait dit toujours, lorsque je décéderai, mes cendres, ils partiront en Corée pour retrouver mes copains. Oui. Ah mais ça, c'était dans sa tête. Oui. Je pense que, comme il y a plusieurs de ses camarades qui sont restés là-bas, je pense qu'il voulait les retrouver, je crois, c'est tout. C'était une idée forte pour lui, je pense qu'il mérite de repartir là-bas. 로베르 피크나르 씨는 18세의 나이로 1952년 10월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Oui, parce qu'il s'est engagé, il avait 18 ans, à peine 18 ans. Mais c'était son vœu de partir. C'était surtout pour être parachutiste. 참전했을 당시 전쟁 양상은 고지쟁탈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송곡 능선 전투, 중가산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Parce que là, même lorsqu'il a été en voyage en Corée, il y a eu des Coréens du Nord qui ont tiré sur des gens, des Français et des Corées du Sud. Hein. Quand on voit des copains qui restent sur le terrain, pour lui c'était assez dur. Mais il m'a dit les Coréens du... 생전 가족에게 6.25 전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로베르 씨. 아내에게마저도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Il avait plutôt un caractère assez renfermé, si vous voulez. Voilà.
C'est vrai qu'il n'aimait pas beaucoup parler des faits qu'il avait vus, qu'il avait fait. Non. Maintenant, il a vu trop de choses, si vous voulez, qu'il n'arrivait pas à parler. 아버지가 겪었던 전쟁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아들 드니 피크나르 씨.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에서 청춘을 바쳤고 그 대가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서히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Mon père, j'étais fier de ce qu'il a fait parce que c'était son choix, il l'a défendu, c'était sa fierté, j'étais fier de ce qu'il a fait. Et encore maintenant, quand je vois les photos et tout ça, j'en suis fier. 작년 6월 로베르 피크나르 씨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C'est dur, on a vécu 57 ans ensemble. Bon, je dis que c'était son vœu le plus cher de partir en Corée. Et j'ai pu exaucer son vœu. Mais il me manque quand même. 남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알기에 보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70여 년 전 전우들과 함께 한국에 왔을 그 길을 이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박수봉 할아버지의 가족, 큰딸과 아들, 손자 3대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진 이거 마음에 드셔? 이거 봐봐봐. 이거 사진. 마음에 들지. 오늘은 큰딸의 60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빠 엄마 건강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건배. 건배.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어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네. 6.25 일어나고 뭐고 그냥 그때는 저기 먹고 사는 것이 쌀이 그렇게 귀했어.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박수봉 할아버지. 학교가 폐지가 되었다. 말하자면 공부를 안 하는 상태였어. 6.25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몇 시에 며칠까지 전부 집합에서 출정해야 그러니까 학생이고 뭐고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막 보낸 거야. 그냥 총도 없이. 군번도 없이 꿈도 젊음도 포기한 채 연필 대신 총을 들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무슨 군복이다 뭐다 이것도 없고 그냥 학생복 입은 그 상태에서 나중에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몰랐는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몰랐구나. 전사자들을 그럼 다 몰랐네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이면 저도 이제 딱 한참 놀 나이고 한데 이제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는 게 참 비극인데 그 나이 때 할아버지께서 그냥 그 젊은 혈기로 전쟁을 나가셨다 하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관광 특구가 된 인천 월미도. 주말을 맞아 335 가족 단위의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박수봉 할아버지 가족도 오랜만에 월미도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월미도는 6.25 전쟁의 풍파를 겪어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이곳 그린비치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시작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박수봉 할아버지와 같은 학도병이 목숨 걸고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국가가 이 시기에 젊은 사람들 태어나고 현재 이렇게 좋은 말하자면 분위기로 세상을 사는데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자기들도 6.25를 잊지 말고 열심히 자기 본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쓰겠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언 70여 년.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들이 보여준 참된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가장 빛나던 시절에 그들이 바친 목숨은 이 땅에 두고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